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권양아 원장님 모시고 우리 아이 케어 솔루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권양아 원장님은 현재 그 다우라이 TV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또 국제 태교 지도자로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권양아 원장님 모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엄마들 너무 반가워요. 네, 저도 이렇게 외부 자리에서 엄마들을 만나고 또 엄마들의 이런 실질적인 궁금한 부분들을 또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우리 엄마들이 또 미리 올려주신 질문들에 제가 답을 해볼 건데요. 트름에 관해서예요. 네. 자, 트름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름은 좀 매우 중요해요. 아기들은 식도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자는 동안에 가스가 배아에서 움직이면서 약간 잠을 방해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배앓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트름이라는 것은 아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로서 트름을 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귀염둥이를 데려왔거든요. 엄마들이 보통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할 때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두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아기는 잠이 들어버리고 트름할 시간이 이미 지나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든 아기는 거의 트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들지 않게 하면서 트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후 2주까지는 아기를 보통 이렇게 안아서 트름을 시키죠. 조리원 끝나고 집에 가서는 아기를 너무 어깨에 둘러매지 말고 이렇게 엉덩이와 허벅지를 함께 받치고 약간 앉힌 자세로 엄마 몸에 허리를 딱 펴고 붙여요. 머리를 잡으면 아기가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트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등 상부를 잡고 엄마의 이 부분에 머리 뒤 목이 탁 닿아서 제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기를 이렇게 꽉 잡게 되면 아기가 몸을 웅크려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손을 좀 펴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위아래로 살살살살 흔들고 종종 엉덩이도 동동동 하면서 마주보고 아기의 시선을 사로잡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귀염둥이 잘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트름을 시켜주세요. 아기가 몸이 이완이 되고 편안하게 늘어지면 오히려 트름을 잘합니다.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고, 자, 트름을 하지 않을 때는 역류방지 쿠션에 잠깐 눕혀놓으세요. 눕혀놓으면 아기가 트름할 때가 되면 약간 몸을 비틉니다. 이렇게 비틀어요. 그때 잽싸게 아기를 상체만 들어 올려서 통통통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 후에도 트름을 꼭 시켜야 하나요? 올바른 젖물리기를 해서 아기가 먹는 소리가 이렇게 깔끔한 먹는 소리가 들리는 아기들은 사실 공기를 많이 먹지 않고 엄마의 유도와 아기의 입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트름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아기가 먹는 소리가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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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난다면 아기는 사실 공기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후에도 반드시 트름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아까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트름을 시켰으나 10분 내로 하지 않는다면 역류방지 쿠션에서 잠깐 모비를 보여줬다가 몸을 꿈틀거릴 때 상체를 들어주세요. 자, 상체를 들어줄 때 아기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들어주지 말고 등 상부만 받쳐서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기도가 열리도록 이렇게 안아주고 등을 통통통통 이렇게 하면 아기들이 트름이 더 쉽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실 때 아기의 젖물리기 그 자세가 아기의 턱과 이 양쪽 입꼬리가 완전히 닫히도록 고개를 약간 들고 이 부분이 엄마의 가슴에 파묻히도록 좀 밀착해서 젖을 밀려주세요. 그러면 아기들이 공기를 확실히 적게 먹어요. 모유 수유 후에 트름을 잘 시키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올바른 젖물리기를 집중해 보세요. 잠결에 먹은 후 꿈수저, 잠결에 먹은 후에 트름을 꼭 시켜야 할까요? 이거는 좀 아기들마다 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기들 중에 개움이 많고 트름을 안 할 경우에 밤새도록 막 이러면서 다리를 막 들었다 올렸다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잠결에 먹였어도 꼭 트름을 시켜주시고요. 아기가 트름하지 않고서도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잔다. 그러면 그런 아기들은 그냥 재우세요. 아침에 눈 땅 떠서 트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월수에 따라서도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 특히 60일 이전에는
사실 꼼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낮잠은 한 8시간, 밤잠은 한 8시간 30분 정도로 거의 낮잠과 밤잠이 균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밤에도 중간중간 한 번씩 깨서 한 30분, 1시간씩 안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트름을 유도하면 되는데 50일, 60일 이후부터는 아기가 통잠을 이제 시작을 해요. 4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잠을 자는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엄마들이 수유 타이밍, 그 술텀을 잘 분배해가지고 초저녁 7시, 8시 아기를 재우기 시작하면 그때 먹이고 재우기 때문에 아기가 11시, 12시에 먹게 됩니다. 그때 충분히 먹고 3, 4시 되도록 4시까지 푹 자게 해주시는 게 60일 이후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정 전에 먹고 잘 자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트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못 자는 아기들은 조금 더 땡겨 먹여서 충분히 트름을 시켜주고 재우시면 됩니다.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스스로 트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것도 우리 아기가 스스로 트름할 수도 있고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다 먹이고 나서 트름 시킬 때 어떻게 트름 시키세요? 무표정. 빨리 트름해. 왜 트름 안 하지? 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주보랐다고 이렇게 마주보고 트름 시키는데 육아에 지친 엄마의 표정을 그대로 막 적나라하게 애기한테 막 보여주면서 지금 애기도 안 즐거워요. 자, 트름하는 동안엔 아기와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주보고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그래. 엄마랑 메롱놀이 할까? 이러면서 엄마 재밌게 해봐요. 아, 이뻐, 아, 이뻐. 그러면 아기도 먹고 나서 너무 엄마한테 칭찬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걸 오감으로 느껴요. 잘 안 먹어서 속상하더라도 혹은 트름을 잘 못하고 많이 개우더라도 우선 먹은 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이 공기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울지만 점점점 울지 않게 되고 이 트름이 편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은 원래 이렇게 먹고 나서 트름을 한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뭐 영유방식 구치원 눕혀놔도 지가 하고 트름을 하죠. 그러니까 아기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혹은 신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아기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엄마라는 환경이 너그럽고 푸근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트름을 혼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내 아기가 트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하느냐. 방귀를 낄 때도 어렸을 때는 자기 방귀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울고 이러지만 점점점 내가 배에 힘을 주면 방귀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생후 2달 이후부터 천천히 깨달아 가듯이 아기한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많이 주시고 엄마가 잘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배앓이 증상은 3가지가 있어요. 아기는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울기도 해요. 제가 이걸 첫 번째 넣은 이유가 있어요. 배앓이라고 오해할까봐. 저녁에 특히 많이 우는 아기들 있죠. 처음엔 잠투정인 줄 알았다가 나중엔 이거 배앓이인가? 그런데 배앓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는 거고 아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주는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감각이 발달하면서 막 눈이 보이고 이제 냄새도 구분하고 아기가 뭔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 손에 느낌도 오고 다리를 올려봤더니 다리가 올려지고 여러 가지 감각 자극들이 처음에는 이런 감각 자극을 잘 못 받고 있다가 생후 1달, 2달 되면 하나씩 열려요. 그럼 하나씩 열릴 때 아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과자극도 일어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한테 과자극을 안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아기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미숙한 뇌발달로 인해서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과부하가 걸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해요? 으아! 울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아무리 수면 교육을 잘 시켜도 저희 애기는 맨날 30분씩은 울다 자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기가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푸는 아기에게 엄마의 사랑만 전달하면 되는 거야. 울어. 괜찮아. 엄마 옆에 있잖아. 안심해. 이런 행동을 엄마가 꾸준히 반복하면 아기는 점점 그 과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고 과부하도 이겨낼 수 있고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자극들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미성숙한 소화기와 위식도 역류 때문에 배앓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배앓이일 수 있죠. 트름할 때 제가 설명했듯이 아기가 공기를 많이 먹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뱃속에 가스가 그냥 막 생기진 않아. 사실 먹을 때 먹는 거예요. 혹시 먹고 있는데 구르륵 이런 소리가 뱃속에서 들린다면 그거는 지금 가스를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젖병을 먹일 때도 제가 지금 젖병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아기의 입,
윗입술, 아랫입술, 그 다음에 꼭지, 요 꼭지 모양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기의 입에 이렇게 넣으면 아기의 여기 혀에 방해가 됩니다. 그럼 아기는 혀 끝에 계속 꼭지가 걸려. 그리고 입천장 이만큼의 빈 공간이 있어서 꿀떡꿀떡 먹게 되고 공기를 많이 먹어요. 아기를 조금 더 고개를 들게 해서 입천장방의 혀를 피해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럼 아기가 혀를 운동을 실컷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공기를 덜 먹고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엄마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아기한테 좀 공기를 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아기의 미성숙한 소화기관이 천천히 성장하는 동안을 충분히 기쁘게 기다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가득 찬 가스 때문에 배앓이를 할 수도 있어요. 아기는 먹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가스를 먹어요. 아기들은 팔을 이렇게 모로반사 때문에 휘 저으면서 가스를 계속 먹어, 공기를. 이렇게 하면서 폐로 들어가요. 생후 2개월까지 속삭이를 꽉 싸주지 않고 팔을 움직이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가스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잘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싸주시면 되고, 이거 싸주는 거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팔만 살짝 감싸주는 스트랩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만 팔을 덜 휘젓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기가 가스를 덜 먹어요. 먹을 때도 주의하고 놀 때도 가스 먹는 걸 좀 주의해 주시면 네, 뱃속에 찬 가스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베이비 마사지로 넘어갈게요. 자, 베이비 마사지가 좋은 이유, 아기의 신체 발달에도 좋고 또 아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는데도 좋지만 부모에게도 부모의 육아 효능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베이비 마사지를 너무 자주 해주시려고는 하지 마시고 아기가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활발하게 놀고 있을 때는 마사지를 하지 마세요. 자, 엄마는 마사지 할 시간을 정해놔. 그리고 아기한테 막 마사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아기가 모비를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마사지 하다 보면 응? 싫어해. 응?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아기가 뭔가를 뚫어지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앞에 탁 나타나니 마사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리면서 싫어해. 아기가 조용한 각성 상태일 때 팔다리는 별로 휘젓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 마사지 해줄 때 애기 옷 다 벗기고 뭔가 막 수건을 깔고 막 뭔가를 착 마련해갖고 오일을 착착착착 발라갖고 막 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목욕하고 나서 이 전신 마사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사실 목욕하고 나서는 아기가 좀 피곤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다리, 오후에는 팔, 목욕하고 나선 가슴과 등 이런 식으로 하루 왼종일 아기한테 시간 날 때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에게 이 다리 같은 데 마사지 때도 그냥 처음에 지그시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잡아주세요. 엄마 손 차신 분들은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베이비 마사지는 의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기의 시선을 사로잡아. 귀염둥이 엄마가 다리 만져주고 있어. 아이고 통통해라. 아이고 통통해라. 많이 컸네. 이러면서 시선을 잡아주면서 즐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그시 잡는 것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쓸어주는 거. 방향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드려주시고 그렇게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